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인상 깊은 공연을 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완벽한 공연을 위해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망 오류로 중단됐던 민원 서류 발급이 광주 전남에서도 재개되면서 민원인들의 발길이 바쁘게 이어졌습니다. 통합이대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목포대 총장과 순천대 총장이 이번 주에 만납니다.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형 디즈니를 꿈꾸고 있는 순천시가 도시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특히 주목받은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주제 공연인데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에 또 연습을 하며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이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섬세한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음악의 강약을 표현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에 나선 이들은 영암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지만 학생들의 열연에 관중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이 끝난 며칠 뒤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열리는 무용실. 학생들은 오늘도 공연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2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해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무대 섰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아서 동작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지만 그게 좋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같은 느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공연이라 출연할 무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뭐 단돈 1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무대에만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들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가 세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가운데 의대 신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전남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 두 국립대가 의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통합의대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차원이지만 의대 신설에 불씨가 살았다는 점에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일찌감치 의대 유치 희망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신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두 대학이 경쟁하기보다 통합 신청 등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양 대학 총장의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의대 통합 신청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학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란 반응입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컬 대학 선정 발표 후 후속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의대 관련 의제는 특별히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통합 신청이 향후 두 대학의 전체 통합을 전제한 것인지 각자 캠퍼스를 따로 운영하는지 방식도 확실하지 않아 신중한 내부 논의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도의회 등은 지역 민 염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의 의과대학이 유치돼서 우리 전라남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지역 4개 정당이 모여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협약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난주 공방을 주고받았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무안군과 한평군까지 더해 4개 자치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숨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광주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무안군, 한평군과 함께 사자 대화를 제안하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평군, 무안군의 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을 끌어들이지 말자며 무안군만을 포함한 3자 대화를 역제안한 겁니다. 광주시는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는 대신 이번 달까지 제3자 회담을 열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습니다. 3자 대화냐 4자 대화냐를 놓고 양 시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이전이 거론되는 무안군과 한평군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시는 물론 전라남도를 향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절대 반대라는 날카로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무안군 관계자는 3자 회담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며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역시 국민들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광주시와 끼어들지 말라는 전라남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고 이제 대응할 부분을 정확히 정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항공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해 마음이 급한 전라남도와 군공항 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는 광주 민간공항을 보낼 수 없다는 광주시처럼 두 광역단체의 마음만 급한 양상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단칼에 끊어낼 지혜와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중단됐던 민원 서류 발급이 광주 전남에서도 재개됐습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받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걸 떼야 되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못 하니까 저 전산이 복구됐는가 하고 또 가서 보면은 안 됐다고 아침부터 했는데. 목포시청 민원실에도 서류를 발급하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청을 찾은 겁니다.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급해서 토요일까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빨리 왔어요.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전입신고 등 그 날짜에 반드시 민원 처리가 돼야 했던 그 업무들은 오늘 민원 처리를 해드리고 날짜는 17일로 소급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은 평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리셔가지고 바빴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행정 전산망이 정상화됐지만 미리 서류를 떼어놓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서류 발급 민원인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 달 평균 1,0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5일 3분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가 1,173명, 전남은 1,606명이었습니다. 지난 1, 2분기까지 합치면 광주에서 6,484명, 전남에서 2,409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해 한 달 평균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을 떠난 인구의 대부분은 20, 30대로 직장과 교육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를 알리기 위해 오늘 첫 지역 설명회를 전남에서 개최합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특구로 초중고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UCLA에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연계되는 산학 성공 사례를 통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전략의 구상들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가장 유명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예술 고등교육기관 UCLA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변에는 바로 이곳 UCLA가 버티고 있습니다. UCLA는 애니메이션의 인문적 기초 과정을 넘어 기술 영역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개개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수성과 창작력이 더해져 픽사와 워너브라더스 등으로 진출하는 핵심 인적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And so it's important to invest that time and resources and invest in the artists to make the animation process a success. 순천시가 최근 글로컬 30에 지정된 순천대 등 지역 대학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구상과도 맥을 함께하는 대목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산학 연계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거대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개장한 디즈니랜드는 연간 방문객 1,800만 명, 순수익 2조 원으로 캘리포니아 주 안에 인구 27만 중소도시인 애너하임의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을 기반으로 순천형 디즈니를 꿈꾸고 있는 순천시. 미국에서 찾아낸 성공 사례가 순천시 미래 청사진에 어떤 방향성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투수들의 부진으로 올 시즌 아깝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도약을 위해선 쏠쏠한 외인 투수 보강과 함께 FA 선수 잡기 등 선수층 보강이 필수인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 열린 FA 시장에서 주력 선수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입단해서 16년을 줄곧 타이거즈에서만 뛴 김선빈. 오랜 주장까지 맡아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용병 부진 여파에 힘들었던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년 전 총액 40억 원의 FA 계약했던 김선빈은 4년 통산 3할이 넘는 타율이 보여주듯 정교한 타격과 선구안으로 이번 2차 FA에서도 꼭 잡아야 할 선수로 존재감을 뽐냅니다. 선빈이도 기아에 남고 싶어하고 저희 선빈 잡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이제 접근을 하자. 높은 대타 타율로 낮은 연봉에 비해서 가성비를 자랑했던 고종욱 선수의 FA 계약 여부도 관심이 합니다. 득점권 타율이 3할 4푼이 넘고 특히 만루 상황에서 4할 5푼을 웃도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FA 대상은 아니지만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와의 단연 계약 등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7년 FA로 기아로 이적한 이후에 곧바로 팀의 중심 타자로 우승을 이끌었고 3년 전엔 47억 원의 두 번째 FA. 지난 두 시즌은 부상 등의 여파로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 3할이 넘는 타격과 17개 홈런, 그리고 결승타 2위에 오르는 등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서로 입장을 좁혀가면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특히 FA 시장의 큰 손이었던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정력을 갖춘 일루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리고 올 시즌 골머리를 앓았던 외인 용병 투수로 누구를 뽑느냐에도 스토브리그 기아 팬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한군이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신한군은 지난 2017년부터 3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개 읍면의 유수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가뭄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남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께 인공지능 AI 기반의 스마트 반려 로봇 효도를 보급합니다. 효도는 상황에 따른 대화와 약 복용 시간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관리를 돕고 노래와 퀴즈 등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024 동계 국악교육 교원 직무연수에 참여할 교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연수는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고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국악 실기와 감상, 체험 등 30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가 제조 창업 활성화와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3 MNU 메이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목포대 남학캠퍼스 생산형 창업지원관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메이커 교육과 멘토링, 제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작된 다양한 제조 창업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5%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제곱미터에 546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15.54% 상승했습니다. 같은 전남 지역 민간 아파트도 1제곱미터에 365만 원으로 12.87% 올랐는데 이는 전국 평균 11.66% 인상보다 높은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신규 분양 물량은 없었는데 고금리와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급등 등 건설 경기가 악화된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오는 24일 개장식이 열릴 예정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에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운영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완도군 신지면에 연면적 7,74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수풀인 딸라소풀 등 모두 16개의 치유요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9월 21일부터 실시한 시범 운영에 지금까지 1,800명이 참여했고 이용 설문조사에서 90%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여성단체협의회와 목포 여성인권연대 등은 최근 목포시 남교동 청년회관 앞에 근후에 목포지의 창립을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근후의 목포지회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12월 3일 목포 청년회관에서 창립돼 항일운동과 여성인권 신장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간회와 함께 목포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이 의병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강진과 해남 경계의 성산, 병치에 위치한 진터 산성에 대해 현지 조사와 관련 문헌 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고흥 신군한 의병장 임명첩은 국가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이후에도 선양자문단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번역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의 본사와 공장을 둔 수출기업으로 연 2회 최대 150만 원까지 통역비용과 번역비용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상세 페이지, 누리집 제작 번역 등 11개 기업에 통번역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청호시장과 한평 천지 전통시장을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다음 달 3일까지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청년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에서는 직장 내 중간 관리자의 청년 감수성 향상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와 관련된 세대별 인식차 개선 교육이 집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목포의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추워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 일찍은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과 영하 밀도로 춥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16도에서 17도 선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에는 해남이 17도, 장흥은 18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추세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은 맑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52분입니다. 모레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더부룩하고 가스해. 쓰레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찢었다. 갤포스 L. 속쓰림 더부룩함을 한 번에. 포스 찢었다. 갤포스 L. I got something coming out right. Someday, gonna find your sign. Not gonna, here we are. Sick of your pain. Wherever I am with you is high. The burning bonfire is tense. Is mine. 하이 노르디스크.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롭틱스.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용각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용각산 쿨 신제품 출시.